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쌤이랑 15번부터 2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착화감소 보험금에 관한 문제였죠? 혹시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은 영상을 여기서 멈추시고 빨리 프린트 하셔가지고 혼자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번 받기는요,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해설지를 따로 안 드릴 거예요. 학습지만 나가고 이렇게 해설 영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막 자료들만 모으세요. 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린트 해놓든지 아니면 다운로드만 받아놓으면 뭔가 공부한 기분이 드나 봐요. 그런 거 방지 차원입니다. 뭐 다른 이유도 사실 좀 있긴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커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좀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손으로 직접 써야 본인 거 됩니다. 예. 너무 인스턴트적으로 딱 보고 이거 나 아는 거네? 아는 거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조금 지나서 보면. 그래서 본인 손으로 실제로 이렇게 써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2차 시험은 본인이 들어가서 옆에 답안지나 뭐 오픈북 이런 거 아니죠? 본인 손으로 다 써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착가감소보험금 이 부분은 출제 확률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저가적 문제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가감소보험금은 심지어 그 과실손해보험금을 안 물었던 해에도 착가감소보험금은 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출제 확률 100%로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또 혹시나 싶어서 잠깐 개념을 한번 먼저 보고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본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기본서 2, 2가 이제 이 과목을 뜻하는 거죠. 2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착가감소보험금 해가지고 이 기본식은 써줘야 되겠죠. 창미자가 50 또는 70 이렇게 창미자가 50, 70이에요. 이 기본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는 순서예요, 이게 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거, 착각 감소량, 요거에 대한 부분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방법인데, 꼭 이렇게 이거를 선생님은 앞대가리에다가 쓰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 이 량, 킬로그램 부분, 그리고 수, 그러면 이제 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거를 계산을 해놓고 이걸 킬로그램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여기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면 개, 킬로그램은 킬로그램, 이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이 쭉 길어지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어떨 때는 또 개로 넣었다가 이거는 또 킬로그램을 넣었다가 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킬로그램인지 이 수치가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이게 몇 개에 해당하는 건지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정신줄을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맨 이쪽에다가 착가감소량은 착가감소 과실수 곱하기 가입가중 이걸 좀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가입가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당 과중이라고도 하는데요. 몇 개에 몇 킬로그램 나왔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개당 몇 킬로그램이냐 이렇게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몇 개에 해당하는 그 수치에다가 이 가입가중 계당 가중이라는 것을 곱하는 것은 이 개로 떨어진 거를 량으로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착가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이거를 구하는 게 이제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쌤이 우리 이론서에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앞뒤로 막 써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자, 착가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핵심인데 이건 이제 경우의 수가 나눠져요. 크게는 두 가지. 종합일대하고 오종일대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특약에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없으면은 그걸 우리가 종합으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 그런데 만약에 5종 한전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5종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걸 다시 세 가지로 조금 세분화를 해봅니다. 자, 종합일 때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로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착가감소 과실수는요. 왜냐면은 저과 전에 종합 다 해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평년에는 이만큼 나왔는데 해당하는 평년 착가수
빼기 저가와 착가수. 아, 이번에 야 이만큼 저가 후에 봤더니 이만큼 달려 있네.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 이거 피해 본 거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감안을 해줍니다. 착가감소 과실수로. 그래서 우리가 평 빼기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요. 근데 종합위험인데 만약에 피해 규모가 일부인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 피해를 워딩으로 올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에 착가감소 과실수는요, 최소값, 이 둘 중에 이 값하고 이 값 중에 그 적은 값, 작은 값을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 빼기 적한 거하고 평균 착가수에다가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을 한 거, 두 개의 값 중에 작은 놈을 착가감소 과실수로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는 것은 고사주수, 수학불능수, 일부 피해주수 이런 거에 해당하는 피해 대상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해가지고 그 수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자, 5종일 때는 앞서 이 종합일 때 그 일부 피해만 있는 거에 해당하는 거하고 겉식은 똑같습니다. 그죠? 평 빼기 적한 거하고 평균 착가수의 최대 인정 피해율 곱한 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작은 값 쓰는 거. 겉보기는 똑같은데 이제 이 최대 인정 피해율에 대한 이 내용이 좀 달라졌었죠. 그래서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는 것은 나무 피해율 또는 낙엽 인정 피해율 또는 우박에 따른 이 유가 타박률, 이 세 가지 값 중에 그 가장 큰 값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풀어볼 건데, 뭐 나무 피해 관한 내용이 없어. 그럼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낙엽 인정 피해율 거기도 내용이 없네? 그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유가 타박률만 있네? 유가 타박률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무 피해율이 뭐 10%, 예를 들면요, 이거 20% 이렇게만 있어요. 이거 나무 유가 타박률 얘기가 없고, 그럼 요 값 쓰는 거고요. 큰 놈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 있어요. 이건 40%래. 10, 20, 40이래요. 그럼 뭐 갖다 쓰겠어요? 큰 놈, 최대 인정 피해율이니까 이 40% 값에다가 계산해서 감안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했던 그 1, 2, 3번, 이거 해당하는 거, 세부식을 한번 볼게요. 수치로 이렇게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이 세부 내용을 줘가지고 한 번 더 계산하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심산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무 피해율이라는 것은요, 유실, 매목, 도복, 절단위, 분해, 소실, 분해, 침수, 주수, 이거에 대한 수치를 주면은요, 그 값들을 다 더한 것을 역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라면은 여기 침수 주수 부분인데요. 만약에 침수 주수라고 몇 줄을 주면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수라는 워딩으로 수치가 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과실 침수율이라는 것을 곱해가지고 침수 주수로 변환을 한 거를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가 실수 포인트예요, 하나. 자, 그리고 낙엽 인정 피해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식이 갈라졌죠. 단감일 때는 요 식으로, 떫은감일 때는 요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수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요? 식을 못 외워서요? 아니요. 낙엽률이라는 것을 그냥 수치를 줘버리면은 실수할 확률이 조금 줄어들어요. 경과일수도 옆에 깔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 맞아, 낙엽률 이렇게 그대로 쓰면 안 돼, 낙엽인정표율로 변환해서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가 복잡하게 있는데 또 여기도 낙엽수, 차겹수로 수치를 줘버려요. 그러면은 요거를 해놓고 낙엽률 몇 프로 나오니까 아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이게 실수하는 포인트예요. 낙엽률은 그 자체로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꼭 여기다 넣어가지고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단감이면 단감, 떫은감이면 떫은감, 이걸 맞춰가지고요. 요게 실수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유가타박률은요, 죄다에 해당하는 거, 피해 유가수 합계, 정상 유가수 합계 다 더한 거 분에 피해 유가수 합계, 피해 본놈 올려가지고 계산을 하죠.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이 값들이 다 있다라 가라면 다시 한번 이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해가지고 감안을 해주는 내용. 기억들 나시죠?
자, 미보상 감수량 볼게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쌤은 요 식으로 간다라고 그랬어요. 이유인즉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무슨 실수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량인데 개랑 개면 개, 량이면 량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다르게 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쌤은 요식을 사용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꼭 선생님 그 맞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앞서서 착각 감소량을 이제 구해놨을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맥스 미보상 비율을 곱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 그 미보상 주수 부분 감안해 주는 것은 일단 여기서 개까지 나오고 한 다음에 그걸 가액가중을 다시 곱하게 하게 함으로써 개면 개, 양이면 양 이거를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 이거를 맞추는 작업을 선생님을 한 번 더 떠올리기 위해서 쌤 나름대로 이렇게 그걸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맞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미보상 감소량 부분은 착과 감소된 부분에다가 미보상 비율 곱한 거를 감안해 주는 거 한 꼭지, 그리고 미보상 주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주는 거 한 꼭지, 요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착과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감안을 해주고, 미보상 주수에 대한 부분에는 주당 평년 착가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감안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세요. 자, 자기부담 감수량입니다. 기본식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쭉. 그런데 쌤은 좀 이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브레이크다운 해놓은 놈으로 아예 저가와 저가도 더하기 착가 감소 과실수 한 놈에다가 곱하기 가액가중 하면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킬로그램이 나오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여기까지 하면 개고 계단가중 가액가중을 곱해서 킬로그램 변환했죠. 거기다가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해가지고 자기부담 감수 량을 잡습니다. 이렇게요. 자, 가입 가격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을 말하죠. 한 과손에서 다수의 품종이 현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겠죠. 이 부분은 그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져요. 그리고 보장 수준은 50% 또는 70%인데 계약자가 이렇게 계약할 때 선택을 해요. 50% 같은 경우에는 계산한 거기다가 50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70을 곱하는 것보다는 보험금이 적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요. 70이 오히려 더 유리하겠죠. 이 두 개 비교를 하면요. 그래서 그 임의 선택이 가능해요. 하지만 70%형은 이거보다는 보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붙습니다.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가수로서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이하인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하죠. 이미 다 공부들 했던 내용들인데 한번 봤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